늦가을을 맞아서 그동안 저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을 많이 돌리면서 참 행복했었는데 늦가을을 맞아서 이제 훈훈한 훈훈한 따뜻한 기운을 좀 받고 싶어서 다시 이분을 모셨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자주 불러주십니다. 세 번째. 세 번째요. 네. 근데 네. 9월에 나오시고 안 나오셨어요. 국감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이제 완전히 잡혀 있다가 잡혀 있었다가. 저도 이제 저는 특히 운영위까지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끝난 거랑 다름이 없어요. 얼마 안 됐네요. 지난주 수요일 날 그래서 근데 저는 하루도 못 쉬었어 그다음에도. 못 쉬셨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정말 방송을 좀 못 나가고 그랬던 거를 또 몰아서 이렇게 나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많이 힘들어요. 어젯밤에도 하시고 지금 아침에 저 뉴스공장도 오늘 하시고. 굉장히 이뻐 보이지 않아요? 머리도 너무 단정하고. 원래 이게 그게 아니라 어저께 방송사에 가니까 네. 거기서 다 해준 거를 저는 그렇게 해주면 안 지워요. 제 비밀 중에 하나가 안 지우고 그냥 잡니다. 그리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그렇게 나와서 제가 네. 이게 세수 안 한 얼굴입니다. 와.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정말 그 프로들이 해주고 나면은 뭔가가 이렇게 안 흐트러져요. 너무 그래서 그거 너무 좋습니다. 전문가의 이게 손길이 네. 닿은 거군요. 그래서 유지해서 오마이 TV까지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이크업 못 해드리니까 이게 전날 했던 그 모습으로 오셔도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헤어스타일하고 피부 너무 좋습니다. 다. 자, 저희 김진애 의원 오랜만에 모셔서 좀 말씀 드릴 게 너무나 많은데 네. 바쁘신 와중에도 오셔가지고 해주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국감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국감은 워낙 뜨거웠으니까. 윤석열 총장과 그 질의응답하는 그 모습이 전 국민한테 많이 전달이 돼가지고 회자가 많이 됐죠. 그래요. 사랑 얘기도 아니 국감에서 사랑 얘기가 나오고 네. 그 물어보실 줄 몰랐거든요. 아무도 몰랐겠지. 그런 아무도 거. 몰라서 국감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그런 느낌도 좀 있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조금 긴장을 풀더라고. 이렇게 저기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네,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이제 표현을 네, 제가 남녀 관계라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남녀 관계의 이 역학이 네.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정말 이 나이가 되도록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신기한 사례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예. 제가 남녀 관계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부부의 세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제가 부부의 세계라고 표현을 할까 하다가 그것도 좀 좀 난감해서 우리의 영원한 숙제인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 죽고 나서도 잘 안 풀리는 이 사랑이라는 어휘를 썼더니 뭐 좋아하는 분은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고 났더니 또 윤석열 총장이 네. 엄청나게 사랑 타령을 하더구만. 끝나고 나니까 그 처에 대한 그분은 이제 주로 처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던데 네. 제 질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약 3, 4분을 근데 그거는 굉장히 놀라운 왜냐하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네. 저는 그냥 그 사랑이 어떻게 작동되는지가 굉장히 이제 왜 궁금하잖아요. 연배도 차이 많이 그렇죠. 나고 재산도 굉장히 네, 많이 네. 차이 나는데 특히 이제 검찰총장까지 올라간 분이고 뭐 평생의 검사의 습관이 몸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무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적어도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본인은 다 굉장히 모른다. 뻔뻔하게 물어보지는 않는다. 네. 아내는 아내고 나는 그렇죠. 나다. 분리가 저는 돼 저고 있다. 나는 나다. 세상에 그런데 왜 그런 생각으로 조국 장관한테는 부부 일심 동체라는 말을 써가지고 뭐 가족 사기단 이런 소리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가 너무 이상하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잘 모르셨을 텐데 제가 조금 얘기하면 네. 워낙은 이제 대검 국감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사실 뭐 상당히 긴장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딱히 대답하는 거 보니까 이 양반은 뭐 근본적으로 태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긴장을 싹 풀었어요. 근데 제가 예. 그거 아무도 모르셨을 텐데 제가 처음에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어요. 윤석열 총장 당신 징계받은 거 그거에 대한 자료를 내라.
검찰에서 징계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저축은행에 대한 특조단이 한번 합조단일 거예요. 만들어진 적이 있는데 그 자료를 안 내요. 그 자료를 내라. 예. 제가 또 하나가 뭐 해외 은닉 특별 재산 이 부분에 특별 환수 이것도 합조단이 만들어진 게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내라.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자료를 내라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저거 하면 나중에 그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자료 요청을 하자마자 처음에 자기가 징계 받은 적이 한 번은 있으나 그거는 약간의 학명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받은 것이 다른 이유가 없었다. 그럼 거기서 당시에 정대책 아니요 죄송합니다. 정대택 네. 이렇게 입이 안 나옵니까? 정대택. 네, 정대택 그분이 그때 진정서를 넣고 그런 게 탄원서를 넣고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얘기까지가 나와서 당시에 있던 물이나 이런 게 나와서 그것 때문에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그런 그 얘기까지 다 하면서 그런 거 전혀 없었다. 바로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어. 그리고 여태까지 자료 안 냅니다. 자료 안 냅니다. 그다음에 예. 또 하나는 저축은행에 관련된 네네. 거는 아니 그래서 저는 저축은행 관련된 거 제가 뭘 얘기를 했습니까? 저축은행 그 합조단 자료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당시에 얘기하는 게 그거는 그때 어떻게 돼가지고 뭐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장모 얘기까지 하더라고. 장모가 관련됐던 게 저축은행에 관련된 게 뭐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저 사람이 그래서 저 사람이 굉장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아 네. 뜨거 했을 수도 있고 아하. 그다음에 처음부터 준비를 이거를 갖다가 딱 쉴드를 치는 거죠. 어느 정도 근데 제가 해서. 이번에 저기를 하고 난 다음에 네. 굉장히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검사의 화법을 완전히 마스터를 했어요. 제가 그 전에 네. 검사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본 적도 있고 뭐 우리 집안 안에도 검사가 있고 그래서 어떤 거라는 건 뭐 그렇다고 특별히 검찰의 네. 화법이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느껴보질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감을 하면서 지검 고검도 해가지고 수십 명의 검사들을 봤잖아요. 네. 그리고 검찰총장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감추는데 너무 능해. 이게 뭐냐면은 이쪽에서 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뒤에 뭐가 있는 것까지 자기네들이 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쉴드를 쳐요. 그래요?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스터한.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취조를 해봤기 때문에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예. 어디에서 어떻게 쉴드를 쳐야 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자면 마스터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정말 그게 화려합니다. 그게 뭐냐면 굉장히 화려하고 그게 정말. 이제 옵티머스나 그러니까 가령 옵티머스에 대해서는 그날 이제 가장 많이 얘기 난 건 라임 옵티머스인데 네. 옵티머스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냐면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네. 때 무혐의로 그렇죠.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큰 사건을. 그랬더니 그거는 자기한테 정결 사항이 부장판사인가 부장 공결이기 부장검사인가 뭐 때문에.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싹 빠져나가고. 그랬죠. 그다음에 라임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관련되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게 측근에 근데 그 중에서도 네. 측근과 가족에 대해서만 질문이 나오면 정말 이 쉴드 기술이 현란하게 작동을 하면서 그 쉴드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아예 먼저 실토하듯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하. 아니면은 자기 가족 자랑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쿨한 관계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막 화를 내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아니 나는 박범계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뭐 저한테 이러면서. 예전에는 안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소리를 어디 감히 국감장에서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검찰 앞에 왔을 때 쓰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 사람들은 이미 거의 다 마스터하고 있다. 저는 그거를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야. 제가 좀 인간관계에서 좀 빠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빠르게 저기를 하는데 네. 그게 네. 그게 지금 들으면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접근법, 시각 이렇게 느껴지네요. 저는. 아니요, 굉장히 저는 그거를 네, 네.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모르는 걸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게 어. 그게 뭐 이제 그거를 제가 그래서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뭘 감추려고 그러는 거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나쁜 거예요. 지리 시간이 짧잖아요. 맞아요. 짧으니까 그 이후에 뭐냐면 항상 후속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후속 질문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다른 의원이 이렇게 이어서 할 수도 이어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날 민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이 라임 옵티머스를 집중적으로 준비해서 이거를 캐고 들어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솔직히 가족과 측근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막 끌어들이는 부분이라 이런 거는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봤거든요. 네. 그런데 딴 분들은 가족에 대해서 물어본 거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 사람의 현란한 거짓말이 그러니까 거짓말 쉴드 방식이라고 제가 쉴드 얘기해서 방식? 거짓말이라고 제가 네. 위증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거는 이제 박상기 장관님이나 당시에 있는 분들이 조치를 하겠으나 네. 제가 마지막에 마지막 질문에 세 번째 질문에 그거 하나를 물어봤어요. 이분이 굉장히 신기하게 제가 이제 왜냐면 이번에 기회에 다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분이 아크로비스타에 사는 건 다 알잖아요. 아파트에. 근데 이분이 결혼을 2012년에 했는데 네. 12년에 했는데 그때 자기의 그 와이프의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그것도 삼성전자 전세를 주고 자기는 딴 데 전세를 들어가요. 거기 네. 같은 아파트 내에. 어. 근데 거기서 살다가 예. 이 사람이 2017년에 자기 이제 전세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인 김건희가 먼저 전입 신고를 해요. 네. 그리고 2년 반 있다가 윤석열이 전입 신고를 합니다. 근데 가족이 저희 보통 같이 전입 신고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전입을 하면서 그때 세대주 변경을 합니다. 윤석열이 세대주가 돼요. 세대주가 처음으로. 되고.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저 인사청문회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막 시작되기 바로 전이에요. 예. 바로 전에 지난해? 전중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클리어하게 하고 나오려고 그랬던 건 알겠는데 왜 2년 반씩이나 그런 게 있었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니까 예. 그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지난번에 인사청문회에서도 나왔던 건데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사청문회를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냥 짧게 지나가는 네. 거니까 이건 너무 이상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 그랬더니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혹시 별거 하셨던 거는 아니죠? 그냥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넘어갔더니 그거 아닙니다. 이러고 넘어가서 예. 제가 그 주말에 제가 인사청문회 자료를 다 찾아봤습니다. 국회에서 한 거. 손가락에 다 있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또 국감장에서 답변이 있어요. 예, 국감장에서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그렇겠네요. 또 그때는 이제 야당이 굉장히 공격을 할 그렇죠. 때죠. 예, 예. 근데 그때 자료를 보니까 아무 자료를 제가 지적한 문제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당이 계속해서 마크해줬고 그 다음에 아내의 재산 형성에 관련된 자료는 네. 전혀 국회에서 내놨던 적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양반이 재산 공개를 할 때는 이거 지금 딴 질문 많으시겠지만 제가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딴 데서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잘 없어서 제가 하는 저희는 건데 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분이 인사청문회 할 때 그 자료를 내놓게 돼 있는데 네. 서울중앙지검장은 인사청문회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재산 공개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재산 공개를 합니다. 근데 고위공직자로서는 4급 이상이면 재산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이거는 2013년인가부터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2011년인가 제가 정확히 이건. 근데 그 전에 자료를 왜냐하면 그때 야당 의원들이 특히 장제원 의원이니 뭐 해가지고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안 내놔요. 국회에서 안 내놓습니다. 그건 그때도 표현이 정확히 뭐라 그러냐면은 상대방이 있어서 못 내놓겠습니다. 아니 왜 와이프가 상대방인지는 모르겠는데 왜냐 그렇게 되면은 당시에 지금 김건희 씨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재산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안 내놓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인사혁신처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나
본인 동의가 동의. 있어야지 그걸 내놓을 수가 있는데 안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그래서 제가 민주당을 정말 저기 뭐야 자성해야 된다. 제대로 검증.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종합감사 때 네. 그 추미애 장관한테 맨 마지막으로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가면은 정말 잠을 못 들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예. 하고 가야 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한 번도 그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검증받은 적이 없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검증받은 바 없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 감찰이나 이런 걸 할 때 아하. 그러던 자료를 면밀하게 들어다 봐달라. 예.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린 게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이런 게 그리고 제가 나와서 이런 걸 막 얘기하고 다니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그거가 굉장히 키가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뭐 저기 윤석열 검찰총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가 이른바 물음표가 워낙 많잖아요. 근데 네. 가족과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표가 너무나 많습니다. 해소가 안 됐어요. 그리고 예. 그 두 분의 이 사랑 관계에 대한 것도 의문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근데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네.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건드리기 싫어하거든요. 저는 뭐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부부도 있지, 뭐 여러 종류의 부부 관계도 부부의 있고, 세계가 부부의 세계는 무궁무진하죠. 여러 가지가 있고 네. 그러는데 그게 공직자에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여태까지 장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았잖아요. 무혐의가 되거나 조사를 또 안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의문이 가게끔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가령 지금도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제 이번에 이거 하고 나서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전에 기소됐던 거, 맞습니다. 다 자기의 개인 문제, 네, 재산에 네. 관련 문제가 다 이제 앞으로 이게 추궁이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 지금 이제 17년 받고 네. 죄송합니다. 이명박 씨라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네. 이명박 씨 이거 보면 당시에 도곡동 땅과 야. BBK에 대한 진실이 네. 그때 밝혀졌더라면 2007년 네. 그때 밝혀지려면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래요. 대통령 나갈 수 있는 그럼요. 자격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속이고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두 번씩이나 저기 검찰에서 면죄부 주고 또 저 특검에서 면죄부 주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고 났더만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10년 뒤에 이런 걸 네. 치우잖아요. 정의가- 그러니까 공직자가 된다라는 것에 우리가 이제 많은 모든 사람들은 흠이 있기 때문에 그 허물이라는 거는 또 어느 정도는 내놓고 이거는 좀 뭐 죄송합니다 이런 네. 거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특히 돈 문제에 관련된 거, 재산 문제에 관련된 거는 이거는 가만히 놔둘 수가 없다. 아하. 그 다음에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으로 쓴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절대로 봐줘서는 안 된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제 라임과 옵티머스에 관련된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총장 자신이 그 동안에 금융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특수통을 많이 거쳐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점, 그 다음에 네. 측근들, 아하. 제가 말이죠. 예. 이거 너무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 얘기하는 게 예. 뭐 윤사군이나가 누구야? 창피한 줄 알아라가 아니라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제가 네. 법사위에 가서 이런 아.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있어요. 큰 사건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언론에서 막 떠들어.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누가 돈 줬고 누가 받고 뭐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정치 인물이 드러나. 네. 누구한테 뭐 청와대에 있는 누구한테 줬다. 뭐 전 그러면 증언이 국회의원한테 나오면서 보도가 나오면서 나오죠. 뭐가 돼. 네. 그러고 나면 그 큰 것들만 해놓고 나머지 잔챙이들은 싹 숨어들어. 맞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몸통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정말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LCT 게이트거든요. LCT 게이트는 제가 예. 뭐냐면 저희의 전공 분야에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특히 이게
부동산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LCT에 대해서는. 네. 근데 그때도 마지막에 거기 무슨 회장 하나 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했던 정무수석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전 시장도 그거는 기소했다가 나중에 다 무죄가 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만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LCT는 그냥 지금 쭉 가가지고 지금 엄청 그러고 비싸죠. 나서 엄청 비싸게 되고 저기 해운대를 이루고 예. 괴물처럼 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바로 윤석열 사단 중에 한 사람인 윤대진이었습니다. 아. 당시에 부산지청에 있었고 예. 부산지청에서도 원래는 그게 어딘가 하냐면 어디 해운대 아니에요. 그래서 해운대 쪽에서 하던 거를 가지고 와서 해요. 아하. 가지고 윤대진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 항상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왜냐면 이게 특수통 라인들이 하던 짓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왜 이럴 때마다 한동훈이 나오고 윤대진이 나오고 또 이번에 대전지검에 이거 하는 건 이두봉이 나오고 네. 왜 또 그 검사와 죄수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제주지검장으로 가 있는 김찬호가 나오냐. 내가 그래서 검사 출신 위원들한테 여쭤봤어요. 내가 예. 아니 왜 이렇게 물론 사단이니까 나올 수도 있고 아.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하는 게 그게 특수통들이기 때문에 특수통으로 했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수통이라고 하면은 이른바 약간의 권력형 범죄나 그렇죠. 그다음에 그야말로 민생을 여러 가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갈취하는 이런 범죄들이 많거든요. 그런 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그런 사단들이 존재했던 거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들이 자꾸 나오는 거다. 그래서 비리에 관련된 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꾸 이 사단의 이름이 나오는 게 저는 정말 우리 이거 문제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요. 그러니까 가령 지금도 라임 옵티머스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저희가 자세하게 들어갈 수가 없지만 라임 옵티머스에 관련도 지금 자꾸 김봉현이 뭐 했네, 여당한테는 뭐 했네, 야당 의원은 계속 그 보도만 나오고 향응은 있죠. 누구 했네. 이게 막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만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돈이 누가 어떻게 먹었나? 처음부터 그냥 박근혜 시절부터 1억으로 내려오면서부터 이게 커졌는데 그때는 누가 눈을 감아줬고 누가 풀어줬나? 그리고 그때도 여러 가지 이제 민원들 뭐 고발들 들어가는데 네. 왜 덮여졌나? 아하. 이런 것들에 보면 그럼 그때부터 그러니까, 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모펀드 규정이. 그것들이 과연 그렇게 다 밝혀질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요. 저는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은 우리가 정치 권력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세습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라고 하면 돈이 제일 커요. 네. 그다음에는 이걸 쓰는 게 언론하고 검찰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만들어서 정치 권력을 자기들 마음대로 부리려고 들거든요. 그거 동의 안 하십니까?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생각이 정치 되죠. 권력보다는 네. 예, 경제 권력이나 그런 게 더 커지고 그러니까 있고. 돈의 금력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큽니다. 그리고 금력은 또 끊임없이 변하기도 하고 네. 또 요새는 한탕을 할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될 수 있는 대로 권력 구조와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이제 권력 기관들 그러면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가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익을 받는 정당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이제 이너 서클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전체를 다 합해서 적폐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적폐라는 표현보다도 네. 이런 권력 유착 관계라고 하는 걸 깨트릴 수 있어야 그래야지 된다. 그래야지.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희가 윤석열 그 총장이 출석을 했던 그 국감 현장 사랑 얘기부터 지금 이 권력형 이 게이트까지 쭉 왔는데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하시죠. 네네. 또 하나 더 그리고- 하시고 아까도 얘기나 또 하나 더 하는 게 이제 마지막에 종감할 때 맞습니다. 종감할 때 먼저 얘기해 보시죠. 네. 아니, 조선일보에서 제일 그- 먼저 나왔어요. 이 사실 이게 좀 많이 크게 또 보도가 됐어요. 네. 조선일보 보도한 게 뭐 김진애 땡땡 법원이 행정부이듯라고 얘기를 네. 하면서 이 검찰의 기관 성격이 행정부 또는 준사법 기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좀 물어보면서 의원님이 법원의 행정부로 지칭해서 네. 아니 상권 분립이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글쎄.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네네. 그때 그게 제가
발언이 나고 난 다음에 한 2, 30분 있다 나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그 발언을 했는지도 몰랐어요. 아하.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났더니 우리 저쪽에 윤호중 위원장님이 앉아 계셔서 네. 저 법원은 사법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저 양반이 왜 저 얘기를 하나? 가끔씩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나?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다고 네네. 생각했냐면 법무부가 행정부이듯이 아니면은 저도 법무부가 행정부이듯이 예. 검찰도 행정부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했다고 당연히 생각을 그게 했어요. 앞뒤가 맞네요, 사실은. 당연히 그러니까 법원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급자라고 그 제가 왜 부하라는 표현 네. 상급자 하급자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쓴 거거든요. 음. 근데 제가 이제 한 두세 시간쯤 있다가 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 네.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서 저 조선에서 그 나왔다. 기사 야 조선 니네들 참 대단하다.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어. 그런 거는 말 실수라고도 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딱 하나 왜냐하면 이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도 여기서도 그 얘기 나옵니다. 그 얘기도 이거 하는 게 여기도 댓글에서. 댓글 부대로 하는 게 그거 하나만 해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다가 피드를 해주는 거예요. 먹을거리로 저를 말하자면은 이제 저 콜로세움에 네. 이제 고기를 잘라서 아. 던져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고기를 가지고 쉽게 지금 참네 뭐 이런 거. 클리어하게 지금 저는 설명하셨는데. 왜냐하면 예. 저는 전혀 아니 근데 그 다음에 예. 그걸 가지고 제가 노컷 V라는 데가 저기 아니에요 혹시? 노컷 V가 노컷 저게 V CBS 쪽. CBS 네네, CBS에서 그거를 나중에 코트로 해가지고 기사를 또 썼더라고. 아. 아니 노컷 V가 그런데요. 나 정말 웃기는 네, 아마 그 웃기는데 뭐 정말 영상을 다 봐. 해가지고 쓴 것 같은데. 글쎄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왜냐하면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기사를 쓸 생각을 하는지. 왜냐하면 제가 조선일보의 습관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뭐냐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조그만 거 하나 뭐 하나도 그리고 특히 조그만 거일수록 더 좋습니다. 음. 그래야지 일반 사람들이 김진애가 그랬대. 김진애 저 무식쟁이야. 저 이래봬도 MIT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네네. 뭐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이나.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네, 정말. 그런 상황이라고 네. 정리를 좀 해보고요. 윤사브리나님, 네. 네. 김진애님, 내가 방송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네, 옳고 그름을. 그러니까 열심히 좀 판단을 해주시고요. 네. 김진애 TV도 구독 좀 해주시고요. 김진애 TV에 오셔서 많이 좀 네. 봐주시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한편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특히 조그만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절대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본인한테 확인하든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좀 그거를 판단해봤으면 될 텐데 그게 아니어서 네.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저희가 국감 얘기를 했더니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벌써. 그렇습니다. 네. 예, 시간이 진짜 빨리 가고 있는데.